볼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62페이지네요, 다시. 62페이지. 미안해. 내용학습 1 볼게요. 내용학습 1. 1번에 예시답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나오죠? 그쵸. 이거 1, 2, 3, 4, 5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게 돼 있는 거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치사하게도. 뭐 근데 이거 읽은 사람은 뭐 어렵지 않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변사또의 생일잔칠날 모였어요. 남원 관아 안에서 모였고요. 어사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어사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쳐서 출도했어요. 왜냐?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의 목적. 첫 번째는 개인적인 목적이죠.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민중, 공통, 사회적인 목적. 학정을 일삼는 변사또를 징벌하기 위해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지? 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당대의 사회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춘향이가 기생월매의 딸인 게 중요해요. 물론 아빠는 재상이야. 아빠는 양반인데 이때 종모법이 있어가지고 엄마 신분을 따라가요. 그래서 기생이 아주 천한 신분이죠. 근데 이몽룡은 어사또예요. 어사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겠죠. 남원부사인 변학도까지 있습니다. 자, 성격 보시면 춘향이가 신뢰가 있다. 이거 좋은말로 신이지. 그때 당시 여자에게 요구되던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지가 굳고 뜻이 곧으며 고집스럽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명제 경각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이몽룡은 신의가 있고 주도 면밀한 천사님은 신의가 있다는 아니 그래 있다고 하자. 얘가 몇 년 동안 서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신의가 있는 걸로 어쨌든 기억하고 찾으러 왔네요. 이거 의문스럽다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의문스럽다는 속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데 아닌 척한다거나 이해되시죠? 혹은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문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 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체가 있는 사람, 변학도 포악하고 아나무인이고 사치스럽고 방탕하다는 물론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학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제가 무엇이겠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주제 3번에 나오네요. 2번 먼저 작품에 드러난 상황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이거는 앞에 나온 1, 2번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대를 반영한 글, 우리 민족의 생각을 반영한 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래서 2번 여기에 있는 2의 2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제일 높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자, 먼저 양반, 중인, 평민, 천민들로 계급사회였다. 됐습니까? 계급사회였다.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경우가 많았고요.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부정부패를 수령들은 감찰했었구나.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1, 2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인데 4개나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많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고관, 대작, 남원부사 아들과 미천한 신분, 기생의 딸이라는 이야기 통해서 밑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첫 번째. 앞에서 다 공부하고 온 내용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춘향전 1, 2 하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1편, 1편 하면서. 부패하고 폭정을 일삼는 관리계층이 통쾌하게 벌을 받는 내용을 본 다음에 밑줄
하층민의 한거. 3번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기생이 아님을 주장하는 춘향의 모습부터 3번째 봉건사회의 신분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인간평등사상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인간평등사상이에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한 춘향의 올곧은 의지가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어져 여성의 굳은 정절 혹은 정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4가지나. 4가지 하면서 손가락 3개 핀 거 싫어? 4가지 하면서 손가락 3개 핀 거. 목표학습은 여기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춘향전.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목표학습 안 나올 것 같네요 하고 넘어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수행평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선생님이 목표학습을 한 번이라도 찍고 넘어가고 밑줄 치세요 한 부분은 내신에 반영될,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강합니다. 내신에 반영될 확률이. 첫 번째, 도미의 아내와 춘향전을 한번 비교해보자요.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면 보통 언제적을 이야기하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고려 백제 신라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인가? 잠깐. 그걸 누가 신라가 통일했죠. 미안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인데 그때 당시 때도 여성의 정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도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도미에게는 아름답고 절개가 굳은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나오잖아. 절개가 굳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정절을 시험하려고 도미의 아내에게 찾아가 궁인으로 맞아들이겠다 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비교하라고 하면 변사또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춘향이를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왕은 그냥 정절을 시험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몽룡이랑 이 왕도 똑같아요. 이몽룡이랑 이 왕도 정절을 마지막에 이몽룡이 시험해본다 했지. 네 수청도 안 들래? 이렇게. 그쵸? 그런 점들이 유사하다. 겉으로 순종한 채하고 여정을 대신 그 뒤 왕은 속은 것을 알고 노에서 도미의 2눈을 멀게 한 뒤에 작은 배에 실어 강물에 띄어보내고 도미의 아내를 궁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도미의 아내가 그랬는데 왜 도미의 2눈을 멀게 했을까요?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도미의 아내는 이번에도 역시 순종한 척하다 군에서 도망쳤고 남편을 찾아 조각배를 타고 멀리 떠나 천성도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다고 한다. 자, 옆에 자료실 볼게요. 목표학습 밑에 있는 자료실. 모티프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춘향의 아내와 도미의 아내와 춘향전에는 공통된 모티프가 있는데 모티프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몽소라에서는 알이 주몽 태어났다거나 난생 모티프 같은 거. 여기에서는 어떤 모티프가 있어요? 절개에 대한 모티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층의 횡포라는 모티프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갈래가 설어예요. 관탈 민녀형이고요. 관이 그러니까 관은 빼앗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관탈 민녀형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관탈 민녀형 모티프라는 게 무슨 말이냐? 권력층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요. 못 살게 구는 대상이 이제 민녀, 평범한 여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권력의 횡포에 평범한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이제 관탈 민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제가 도미 부인의 정절 및 지배계층의 횡포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왕이 되겠습니다. 자, 64.
물론 공통점과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변사또랑 왕은 처음에 목적은 달랐죠. 처음에. 그쵸? 처음에 목적이 달랐고 결과도 좀 다릅니다. 결과 좀 달라. 1번 위설화 주요 인물인 도미 안에 왕의 관계는 뭐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이 중요합니다. 1회 활동에서 도미 아내와 춘향대 어떤 점 유사하냐? 도미의 아내에는 관탈 민녀설화와 연려설화 모티프가 있는데 춘향전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됐어요? 그거는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졌을까? 도미의 아내가 더 먼저 만들어졌겠지. 삼국 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해됐어, 여러분? 도미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서사갈래가 설화에서부터 쭉 내려왔지 않았을까? 설화의 판소리계 소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로 간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 그러니까 판소리는 무엇이 있어요? 모티프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설화가 존재하는데 그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 갈래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니? 그럼 춘향전에 근원설화가 여러 개 있어요. 연려설화, 관탈 민녀설화, 신원설화, 염정설화, 암행어사설화 모티프인데 이게 전부 다 모티프야. 앞에 건 모티프고 그 예시가 뒤에 나와 있어. 지리산녀설화, 우렁각시설화, 박색터설화, 성채창설화, 박문수설화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모티프가 5개가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이 모티프가 5개가 나타나는데 정말 치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내요. 진짜 치사하지 않으면. 무슨 다른 설화까지 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모티프만 좀 아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연려설화, 관탈 민녀설화, 암행어사설화, 신원설화, 염정설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려설화는 알 거고 관탈 민녀설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백성인 여성이 관아, 권리층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신원설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푸는 내용의 설화고 염정설화가 남녀의 애정이고요. 암행어사설화는 탐관오리를 벌하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2번 다음에 설명을 참고해서 가다를 읽고 한국 문학에 나타난 풍자와 해악 이것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여러분 학교에 이 춘향전에서만 8문제가 나왔죠. 8문제가. 풍자랑 해악 다시 한번. 밑줄. 한국 문학의 특성 가운데 여기 아직이요. 가운데 하나인 풍자와 해악은 밑줄 공통적으로 대상을 과장 왜곡해서 웃음을 유발해요. 공통점이죠. 그런데 풍자가 밑줄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 해악은 연민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감싸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네요.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임금 잃고 강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찌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쇠양지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풍자랑 해악 중에 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풍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탐관 오리인 변사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앞부분 수령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변사또 생일 파티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열거하고 과장하잖아요.
이거 열거와 과장이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열거와 과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열거와 과장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풍자죠. 됐습니까? 됐어요? 나글. 이거 탈춤이에요, 탈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물론 어추어라 문드러운데 이거 언어 유희인 건 알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풍자도 하고 있어요. 삼정수 육판서 다 지낸 태로지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열거법 나타났죠. 이걸로 알지 말래. 지체 높은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말래. 이런 표현이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비꼴 거야. 이해돼? 이제부터 비꼴 거야. 제갈량이라는 양자 밑줄, 제갈량이라는 양자의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언어 유희예요. 됐습니까? 언어 유희. 쌤, 이거는요, 이것도 동음이어요. 이거 동음이요. 양반인데, 양쪽에 있는 문반, 무반이라는 뜻이잖아요, 양반이. 근데 여기에는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풍자네요. 야, 이놈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됐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찌재고 숨바서 지내고 테르자는 계전 참원들 나오신다 그랬어 하면서 생원이라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금 전에 말뚝이가 한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고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풍자였어요. 다글은 해악이 나옵니다. 김유정의 본보입니다. 장인님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는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휘잉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떠 넘기듯이 콕 집어가지고 넘기고 했다. 여러분 과장이죠. 그죠?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밥을 한뜩 먹어서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뺄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작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신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하지 못하게 배를 차였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다는 듯이 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엔 나도 모르게 얼결에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챘어요. 수염. 내 꼴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에 울타리 구멍으로 숨어 그 점순이가 우리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똑똑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자코로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할 게 아닌가.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 점순이가랑 대릴 사유로 왔어요. 점순이라는 집에 대릴 사유로 왔는데 점순이가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키가 안 큰다고. 야, 점순이가 이만한데 좀 더 크면 결혼시켜야지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대릴 사유 집에서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일 시키려고. 점순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 클 때까지.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장인님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이 주인공 남자의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유발해요. 공감을 하게 되고요.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 연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이 웃음 유발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이해됐니 여러분?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해악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봉선탈춤 해제. 이 작품은 황해도의 66페이지 일대 연행되는 민속극으로 현재 전하는 어느 가면보다 오락성과 예술성이 강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 육가장이에요. 여기에는 양반 사면제와 말뚝이 취바리가 등장하는데 주로 하인인 말뚝이가 밑줄 주로 하인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 양반을 계속 밑줄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과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목적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고
서민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이요. 봄봄. 해제 읽을 겁니다. 머슴의 일화로 인하는 대립 사이와 장인 간의 희극적인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우직하고 순박한 나는 점순이와 혼이나 이거 해학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대립 사이에 들어와 3년 7개월이나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랬지만 심술사 나온 장인 영감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자꾸 혼란을 미뤄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야, 이거는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 가글은 수령들이 도망하면서 허둥거리는 모습, 큰 소리치면서 변사또가 헛나올 정도로 겁먹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요. 비판의 대상이 수령들과 사또고요. 태도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됐어요? 아시겠죠? 나글, 말뚝이가 자신들이 희롱해서 놀리는 말을 발끈 화냈다가도 변명을 했더니 앞에 거 까먹고 금방 헤헤거린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이해되시죠? 어리석음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해 실소를 자아내는데 대상이 양반이고 부정적 비판적이지만 다글을 볼게요. 장인이 지게작대기에 마구 얻어맞다가도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반격해요. 이거 웃기죠? 그러면서도 아내가 될 점순이를 의식하는 모습이 엄청 어리석게 보이는데 이 어리석은 게 막 비판적이거나 막 나쁘게 보이는 어리숙함이 아니에요. 그쵸? 어리숙해. 그래서 이 나는요, 우호적이고 우리가 동정을 아유 불쌍해 왜 저래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불쌍해 왜 저래 그래서 우호적이고 친근하고 어수룩하고 동정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얘는 해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만약에 이게 웃음을 유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 효과예요. 나는 둘 다 조롱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 그 권선징악을 당하는 그쵸? 부분이니까 주 인물들의 우스꽝 모습을 통해 통쾌한 느낌, 울분이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부정적인 대상의 실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느낌. 밑줄 쳤어요. 다의 경우는 재미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게 된다. 밑줄.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다음 중 가나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3. 오늘날의 소설, 드라마,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평 등에서 풍자나 해악의 방법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이에요. 태평천하. 야, 자, 부하라, 봐라. 거리거리 순사여 일제강점기네요. 순사라는 걸 통해서.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야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에?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서 세상. 이걸 태평천하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여러분, 일제강점기인데 자기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있다 해서 국가를 잃은 민족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민족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윤직원 영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판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비판의 대상은 윤직원 영감입니다. 자, 뒤에 권오강 감독이 돌연변인데요. 얘가 이렇게 돌연변이로 태어난 거야, 물고기 얼굴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실험도 당하고 막 카메라로 찍히고 따돌림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를 보는 시선 있잖아요. 나와 다른 건 틀린 것처럼 보는 그런 시선을 비판하고 있는 거. 혹은 인권 유린, 청년 실업, 언론의 왜곡 같은 우리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진도가 끝났어요. 진도가 끝났고,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복습을 뭘부터 할 거냐면, 5회부터 할 거야. 한지가 오래됐잖아. 이해돼요? 한지가 오래됐잖아. 복습은, 5회는 동영상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을 제일 먼저 5회를 할 거, 5회는 근데 너무 쉽잖아. 그죠?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할 건데 5회는 이미 풀어져 있기도 하고 5회는 그냥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설명만 하고 가도 될 것 같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이 다음부터 여러분 가실이랑 진달래꽃 한지 오래됐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가실이랑 진달래꽃도 중세국어만큼 어렵거든요. 중세국어가 어려워. 선생님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세국어는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해는 빼고, 중세국어는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재로 사용할 선생님이 자체 교재 만들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교재를 2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리죠. 이 자체 교재를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이번 주는 1페이지부터 한 4페이지까지만 풀어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서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를 클리닉 시간에 좀 봐준다거나 아니면 애들 다 문제 풀었는데 나 좀 빨리 푼다. 예은이 같은 경우에 그때 좀 봐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8단원이죠? 6단원이네. 6단원 전체 다. 6단원 전체 다를 할 건데 얘는 먼저 가시리 진달래꽃을 먼저 1, 그쵸? 6-1을 먼저 할 거야. 가시리 진달래꽃을 설명을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 이것만 수업을 하는 거야. 수업은. 복습만. 이해돼요? 이거는 계속 꾸준히 숙제야. 이건 계속 꾸준히 숙제고 이 복습만 수업을 진행해. 그럼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시령 진달래꽃 복습하는 거는 옛날처럼 세세하게 안 해준다 하셨잖아요. 맞죠? 나 처음 한 것처럼 세세하게는 안 해줘요. 물론 가시리랑 진달래꽃은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춘국부터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상춘국부터는 안 그래요. 세세하게 안 해. 가시리랑 진달래꽃까지랑 5회랑 가시리 진달래꽃까지만 선생님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시간에는요 뭐예요? 선생님이 평가 문제집 풀리겠죠? 이해되시죠? 평가 문제집 다 풀었어요. 그럼 중세국어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하고 나면요 이거랑 이걸 다 플러스해서 자체 교재 만들어드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3번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3번. 이해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막 끝나고 와서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바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문제 풀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풀기 시작하죠.